SK에코플랜트에 합류한 새 경영진인 장동현 대표와 최준식 부사장의 과제는 명료합니다. 기존 경영진인 박경일 대표와 조성옥 부사장이 확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입니다. 최상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시장에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코어 후보일까요?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이견 없이 꼽는 미래동력은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배터리 소재에서 배터리셀, 전기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인데요. 폐배터리는 밸류체인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전기차에서 폐배터리, 배터리셀로 순환하게 되는 구조인데 전기차 시장보다 10년 정도 후행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M&A 빅딜로 단번에 시장 진입을 노렸는데 짧은 기간에 꽤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잇따라 폐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배터리셀 글로벌 톱티어들을 고객사로 확보했기에 가능한 행보라는 것이 투자은행업계 시각입니다. 시장 선점을 위한 토대를 갖춘 셈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3년 새 3조여 원을 들여 환경과 에너지 사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 솔루션 사업인 건설 단일 구조에서 M&A를 통해 폐배터리와 그린수소, 기업형 폐기물 처리, 해상풍력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밸류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은 폐배터리와 그린수소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설 만큼 시장 팽창이 확고한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폐배터리는 투자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성이 있어 코어에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기차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 투심 확보에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아직 태동기입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 원, 2040년 230조 원, 2050년 60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터리셀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60조 원이었으니 폐배터리 시장이 10년가량 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서로 기술력을 점검하며 동맹을 형성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기술력을 점검할 수준의 물량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로 폐기 처분하는 배터리와 배터리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 적은 수량이지만 초기 전기차의 수명이 다한 배터리 등입니다. 배터리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미국 라이사이클과 중국 화유코발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과 협력하고 있고요. SK에코플랜트는 배터리 밸류체인에선 후발주자입니다. M&A 빅딜을 통해 단기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2022년 4월 싱가포르 배터리 재활용 기업 테스 지분 100%를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테스는 본래 전기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노후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등에서 알루미늄이나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다시 IT기기 부품사에 팔았는데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세계적이었습니다. 테스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의 46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거점입니다. 더불어 수거한 폐기물은 싱가포르와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호주에 지은 전용 공장에서 재활용합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2,697억 원, 올 3분기까지 매출은 3,283억 원입니다. 테스가 구축해놓은 글로벌 사업 구조는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에도 기여합니다. 전기차는 미국과 중국, 헝가리 등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지만 소비는 글로벌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폐배터리 수거지도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데요. 테스는 46개 사업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거한 폐배터리를 재활용 공장이 있는 나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데 바젤 협약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교역을 금지하는 협약입니다. 테스는 교역 인허가권인 바젤 퍼밋을 30여 개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 앞서 있습니다. 기술력은 전기 전자 폐기물 사업으로 검증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도 요구하는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성 측면에서 원재료 회수율이 중요한데 회사 측은 니켈 코발트는 97%, 리튬은 90%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수된 금속 순도는 99.9%인데 실제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 수준입니다. SK의 코플랜트가 거금을 들여 테스를 인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수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SK의 코플랜트와 동맹을 맺은 배터리셀 고객사가 있는지 또 해당 고객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는 있어도 받아줄 곳이 있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의 코플랜트 측은 이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SK의 코플랜트가 잇따라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유럽 물류거점에 폐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폐배터리 전처리가 가능한 1공장을 준공했고 인근의 전처리 2공장도 내년 말까지 지을 예정입니다. 장쑤성은 중국 내수 전기차 1위인 비아디 등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 10여 곳이 밀집한 곳입니다. 후처리 공장도 이미 중국 내 상하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켄터키주에도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어센드 엘리먼츠와 합작해 6,580만 달러를 들여 전처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에 구축 중인 공장도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진 유럽 전기차 생산기지인 헝가리에도 재활용 시설을 구축합니다. 배터리셀 글로벌 톱티어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진행할 수 없는 투자라는 평가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비밀 유지 조항 탓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 뿐 글로벌 토보에 드는 배터리셀 제조사들과 동맹을 맺은 결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SK의 코플랜트 폐배터리 사업 지위가 안정적이라면 IPO에서 밸류업을 노릴 만합니다. 그간 거론된 밸류는 10조 원이었는데 일각에선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022년 1월 공모에 나설 때 제시한 멀티플은 11.64배였습니다. 이것도 비싸다는 평가를 받아 공모를 철회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시점에선 더 낮은 멀티플이 요구됩니다. SK의 코플랜트가 10조 원대 밸류를 받으려면 현 시점에선 멀티플을 23배나 줘야 합니다. 밸류를 10조 원으로 가정하면 올 3분기 말 순차입금 4조 5,032억 원을 더한 EV는 14조 5,032원이 됩니다. 이를 올 연환산 에비타인 6,303억 원으로 나누면 EV 에비타가 23배로 도출됩니다. 건설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한 멀티플인데요. 반면 폐배터리 사업성을 투자자들에게 인정받으면 달라집니다. 폐배터리 업종에 대한 투심은 이미 증시에서 확인됐습니다. 테스와 비교해 체급이 훨씬 떨어지는 성일하이텍이 조단위 밸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2022년 7월에 상장했는데 당시 평가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이었습니다. EV 에비타를 31.6배 적용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멀티플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달 1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3,439억 원입니다. 올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 749억 원을 더한 EV는 1조 4,188억 원인데요. 이를 올 연환산 에비타한 297억 원로 나눈 EV 에비타는 47.7배에 달합니다. 건설업으로 인한 저평가를 폐배터리로 희석시킬 수 있는 셈입니다. 폐배터리 사업에서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에비타만 창출하고 멀티플을 30배 수준만 적용해도 더해지는 EV가 약 3조 원입니다. SK의 코플랜트는 IPO 시점까지 폐배터리 현금 창출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중국 옌청 공장 등이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성과로 보입니다.